악어 가죽 대신에 버섯 가죽으로 가방과 구두를 만든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오늘의 기후에서 저희가 몇 번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요. 동물성 명품 의류 소재를 버섯이나 이런 식물성 소재로 대체해서 탄소 배출도 줄이고 동물 학대 논란도 없애자.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을 만들려는 버섯 농부가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오늘의 기후에서 소개했던 아이디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계속 얘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작년 가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죽 박람회장에서 뜨거운 호평을 받았죠.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1월 1일도 지나고 설 연휴도 지나고 오늘 드디어 입춘까지 왔습니다. 진짜 새해인데 버섯 농부의 꿈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임성혁 해리팜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실 때마다 저희가 맨날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청취자분들은 또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악어 가죽, 저희가 뭐 소가죽, 양가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물 가죽을 버섯으로 대체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동물 가죽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동물을 이제 죽이고 나서 껍질을 벗기잖아요. 네네. 그럼 껍질에 이제 살코기, 기름, 털이 묻어 있잖아요. 예. 이걸 화학적으로 다 녹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 콜라겐이라는 섬유소가 남아요. 네. 그럼 그 섬유소를 크롬이라는 화학 물질로 그거를 이제 연결 다리를 만들어요. 가교라고 하는데 그럼 강해져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오염이 안 되게 방호성, 물이 안 되게 방수성, 그다음에 색이 오래 가면 결례도 코팅, 그다음에 이제 부드럽게 하는 가소 작업 이런 걸 통해서 가죽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게 동물 가죽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 네. 그 껍질이 5kg가 들어가요. 아. 그리고 화학 물질이 2.5kg가 들어가요. 네. 물은 105리터를 쓰고 그다음에 전기는 2인 가족이 5일 동안 사용할 전기가 들어가요. 아.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1kg의 가죽이 나오고 4kg의 고형 쓰레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2.5kg의 화학 물질은 다시 회수가 되고 105리터의 폐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략 자동차가 한 68km 정도 주행하고 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섯 가죽은 이거 자체가 균사체 매트예요. 균사체 매트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이 매트가 아까 그 동물 가죽을 껍질을 벗겨서 섬유소, 콜라겐 섬유소만 나온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한 화학 물질 2.5kg, 그다음에 고형 쓰레기 4kg. 4kg, 그다음에 물 105리터, 그다음에 전기 68kg 달릴 정도의 오염 이런 것들이 없는 거니까 청정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저희가 동물 가죽 하면은 동물이 죽고 그 가죽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가방이나 구두를 만들려면 거기 여러 가지 화학 처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균사체 매트라는 버섯으로 만든 가죽은 그런 화학 처리가 없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만들어진다.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동물 껍질에서 살코기, 지방, 털을 녹여내는 작업이 없으니까 없어요. 여기까지 청정. 예. 그다음에 이거 이제 균사체가 그런 그 균사체 자체를 이제 강하게 하는 가교 작업에 나머지는 필요한데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친환경 소재로 하려는 게 이제 저희의 도전. 아.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예. 세상에 없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거 넣으면 쉽겠지만 예. 이왕이면 조금 더 이것이 썩어서 자연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이제 난관이고 어려움이고 우리 이제 극복 과제인 거죠. 아, 근데 그거를 많이 지금 했어요. 실험하고 시도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 이게 작년 5월에 처음 출연하셨을 때 저희도 긴가민가 하면서 보니까 네. 막 가방까지 직접 갖고 와서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네. 그다음부터 굉장히 바빠지셔서 네. 섭외가 어렵다고 작가님이 그러시길래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특히 작년에 밀라노 가셨을 때 밀라노 3580님 가셔서 박람회 오시면은 보러 간다고 했는데 그 가족 여행이 있었다고 그러셨어요. 이제 그러셨구나. 청취자분 중에. 밀라노 박람회는 어떤 박람회였고 또 반응이 어땠나요? 이게 이제 밀라노 가죽 박람회가 이게 테너리라고 가죽을 가공하는 걸 테너리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이태리의 그 가죽 산업이 엄청 오래됐어요. 네. 한 150년 이상 됐나 봐요. 그래서 네네. 그 동물 가죽을 그 태너리 하는 그 협회들이 주관하는 가죽 관련 최대 이제 패션 쇼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태리관이 있고 해외관이 있고 액세서리관이 있어요. 크게 네. 보면 세 개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태리관은 굉장히 큰 업체고 잘 꾸며나갖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네. 해외가는 그거에 비하면 좀 적고 액세서리가는 좀 적고 뭐 이런 구조였고 근데 저희는 그 해외관에서 좀 끝에 너무 늦게 신청을 해갖고 끝자리를 받아서 아주 후미진 곳에 가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이번에 뭐 그런 좋은 브랜드를 많이 만났어요. 리비통도 만나고 네. 샤넬도 만나고 프라다도 만나고 그래서 또 이제 3월 또 7월 3월에 홍콩 박람회 7월에 파리 박람회에 있었던 바이들 다시 만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일부 한 업체랑은 그 NDA라고 하는데 비밀 유지 협약 해갖고 네. 한 달 반, 두 달 사이에 한 번씩 주메이해서 서로 지금 결과물 공유하고 아. 저희가 이제 그들이 원하는 정도 수준이 좀 올라가면 뭐 이제 계약이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강도 성적이 좀 나오고 네. 그걸 보내면 그쪽에서 9단계 실험을 해요. 9단계 실험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POC라고 해서 상품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명품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다. 굉장히 꼼꼼하게 네. 체크를 하면서 가는 거네요. 네네. 아무래도 뭐 고가의 그런 상품들이니까 클레임 안 걸리기 위해서 그 품질 관리가 까다롭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어디서 해리팜스의 이 버섯 가죽을 쓴대 하면 그다음부터는 탄탄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완전히 그 검증이 된 거니까 품질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좀 예. 조심스럽게. 보이는 라디오에 지금 그 밀라노 박람회 갔던 사진이랑 제품 사진이랑 나왔었는데요. 박람회 사진 보니까 해리팜스 코너에 가죽 재킷도 있어요. 네. 아, 재킷도 만들어서. 옷도 만들어서 그러셨구나. 옷, 가방, 신발, 백 다 만들어 봤어요. 아, 이 가죽으로요. 예, 지금 예. 버섯 가죽으로. 저런 걸 해봐야 문제점이 뭔지 나오니까. 아, 네. 그 악어 가죽 이런 건 진짜 비싸잖아요. 네. 고가인데 네. 그거를 버섯으로 대체하자. 이런 생각은 아무래도 지금 기후위기 시대 탄소 절감 때문에 네. 나오는 얘기일 텐데요. 이거는 사실 해리팜스의 최초의 기술이라기보다는 미국 스타트업이 먼저 했다고도 하던데 네. 그 비교를 밀라노에서 했나요? 그러면? 네네네. 음. 지금 뭐 에코베이티브 디자인은 한 15년 그리고 마이콕스는 10년 이상의 이제 경험치들이 좀 네. 있고요. 마이콕스는 저희 해외관에 같이 있어서 저희도 방문하고 거기 직원들도 한 7명 정도가 부사장부터 저희 부스 다 방문했고 아하. 직접 만져봤고 네. 만져봤더니 그 걔는 이제 면포를 중간에 끼다 보니까 이게 되게 두꺼워요. 뻣뻣하고. 아, 면을 중간에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두껍고 음. 저희가 이 100%이 균사체라는 것 자체가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사항. 아. 이게 안 넣는 게 이게 또 알고 봤더니 이게 이것만 있어야 네. 좀 이게 좀 부드럽고 쓸 수 있는 용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죽이 만약 두꺼우면 좋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허리띠를 할 때는 두꺼워야겠지만 네. 우리가 옷 만들고 있는 건 얇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부드럽게 접혀야 부드럽게.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얇은 게 좀 장점이었고 그 에코베이티브 디자인도 거기서 못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그 패션쇼를 했더라고. 네. 걔네들은 미룸이라는 그런 그 면포에다가 천연 고무를 입힌 거랑 같이 해서 뭐저 상품이 좀 나오는 단계라고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그 홈페이지에서 보면 그쪽 강도가 한 3.5 정도 나오면 네. 저희는 최근은 7.5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강도도 지금 외국 거보다 좀 더 뺐고 그것도 천연 소재로 그다음에 얇게도 빼고 그래서 그 조금만 좀 더 노력하면 상당한 그러네요.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100% 균사체로만 가죽을 만든 건 그러면 최초라고 해도 되겠네요. 사실상. 그러진 않아요. 아, 그렇지 이거는 이제 않아요. 그 최근에 또 봤더니 인도네시아 마이코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를 일본에서 투자를 해서 아. 마이CL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거기도 이제 이렇게 100% 균사를 하고 그다음에 에코베이티브 디자인의 포레저라는 상품도 균사예요. 그러니까 아. 그 마이코웍스가 워낙
많이 선전해서 거기에 꽂혀 있었는데 네. 예, 그렇게들 이제 100% 균사 갖고 하는 업체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요. 이제 대표님 전혀 그 과장하시지 않고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신뢰가 생기는데요. 오부에서 임성혁 해리팜스 대표님께 그러면 해리팜스의 가죽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악어 가죽이 아니라 버섯으로 가죽을 만들어서 탄소 배출도 줄이고 동물 학대 논란도 없애고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의 장을 열고 있는 버섯 농부 임성혁 해리팜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아까 여러 경쟁자들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기업이 같이 하고 있는 마이CL 또 에코베이티브에서도 보니까 패션 하면서 거기서 이 버섯 가죽도 만들더라 네. 그러셨는데 100% 균사체인 거죠 이분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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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게 우리 해리팜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시 7.5도의 강도? 네. 지금은 아. 강도, 부드러움 뭐 이런 문제일 것 같고요. 네. 그 일본 업체는 아직 사이즈가 좀 작더라고요. 한 500에 500 정도 사이즈고 저희가 지금 600에 900 정도 사이즈를 표준화로 좀 하고 있으니까 네.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고요. 둘 다 그쪽은 강도를 이제 아까 면포를 댄 상태의 강도를 한 13 정도 내고 있고 네. 이게 소가죽이 한 12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이게 면포를 이제 백 라인이라고 하는데 라이닝을 하면 한 13 정도 나오고 근데 순수한 거 갖고는 대체로 한 3.5 정도인데 저희가 7.5까지 뽑았으니까 여기다 라이닝까지 해놓으면 훨씬 더 강해지겠죠. 강하게 되네요. 예, 그러면 이 강도에서는 지금 확실히 앞서 계신 거고 예. 사이즈가 큰 게 좋은 건 역시 재단하기에 편해서인가요? 그죠. 로스가 줄고 아. 어. 작은 사이즈면은 버리는 가죽들이 많이 생긴다는 그쵸, 거죠. 예. 재단하면서. 그래요. 해리팜스가 정말 새로운 신기원을 열기를 같이 응원하면서 지금 청취자분들과 대표님 얘기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다들 버섯 가죽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악어 가죽을 버섯으로 대체했다. 소가죽, 양가죽을 버섯으로 대체했다 하는 그 상품화의 소식은 사실 아직 없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이 연구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이제 크게 보면 이거 성공하려면 두 개의 공정을 잘해야 돼요. 하나는 네. 생물학적 공정이고 두 번째는 화학 물리학적 공정인데 이 생물학적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톱밥 나무라는 이 유기물을 네. 아까 이제 그 다당류 내진 단백질로 생물학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 재료의 종류, 혼합비, 그다음에 종균의 종류, 그다음에 배양 조건, 네. 매트 형성 조건 이런 농사 단계에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 이렇게 얻어진 매트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내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화학적인 결합 능력들이 필요한 건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강도, 방호성, 방수성, 결례도, 그다음에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건 이제 화학적 공정인데 네. 이런 거를 이제 얼마나 그 과거의 피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갖고 하느냐 이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했던 거고 어떻게든 지금 뭐 이게 오래됐잖아요. 미국의 기업들은 15년 네. 이상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들 이제 그 홈페이지나 언론상에 보면 올해 2025년에는 다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됐고 이번 박람회 때도 대략 가격이 스퀘어피트당 네. 스퀘어피트면 30cm 30cm거든. 네. 대략 25불에서 30불. 그럼 대략 한 3만 원에서 한 4만 5천 원 정도 네.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돼서 팔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조금씩 이거 갖다가 이제 만드는 뭐 일들이 있고요. 일본의 업체는 너무 명품까지 안 가고 그냥 그 이렇게 지갑이나 뭐 이렇게 좀 소품을 팔고 있어요. 인터넷에 아하, 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지금 미국 업체들은 워낙 그 패션 업계의 하이 브랜드 여러 브랜드들과 이제 콜라보를 해서 네. 쇼들을 되게 또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고 저희는 워낙 늦게 시작해서 거기까지 못 가고 뭔가 우직하게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시고 그 패션쇼나 이런 걸로 마케팅하는 거는 아직 안 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직 못하는. 그래서 지금은 뭐 올해 계획이 한데 이제 품질을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이제 두께는 얼마, 강도는 얼마, 색상은 어떻게 이렇게 품질을 먼저 사이즈는 얼마 네. 이게 정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자재를 팔기 시작을 하고 또 중간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느 업체가 뭐 옷을 만들거나 가방을 누가 한다라면 또 그런 분들과 이제 콜라보를 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 대신 좀 이게 요즘 보면 인스타 이런 좀 팔로워가 좀 많은 업체들이랑 해야 좀 네네.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그건 좀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버섯 가죽 제품이 사실 친환경으로 이게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해서 다들 좋아하는데 방수, 방호, 가소성 높이는 데서 똑같이 화학 처리를 할 거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거를 친환경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더 그렇죠. 그 연구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정말 좀 죄책감을 덜고 패션 산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뭐. 그럼요. 예. 패션계도 정말 지금 무슨 탄소 배출의 주범처럼 예. 욕을 먹고 있잖아요. 예. 그 쓰레기가 썩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거 다 수출하는 것도 그 나라 오염시킨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진짜.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미국 업체도 투자를 많이 받을 것 같고 일본 업체도 그럴 것 같고 이게 무슨 R&D 사업 해가지고 어떤 연구소에서 나올 것 같은데 해리팜스는 지금 버섯 농장으로 버섯 농사를 짓다가 지금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농사 짓던 분들이. 이거는 대단한 것 같은데 이 투자 없이 지금 이렇게 그냥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그 이렇게 팁스를 추천할 수 있는 VC에서 투자를 해주겠다. 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와갖고 이제 알아봤더니 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이게 팁스라는 게 이제 그 기술력이 되게 우수한 업체를 국가에서 한 3년간 한 10억 정도를 R&D비를 주는 거예요. 네. 이게 그 VC가 3억을 투자해 주면 네. 이 업체 중에 이걸 골라서 3년인가 5년간 10억을 주는 이런 그런 게 팁스인데 네. 이게 창업 기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창업이 되려면 대표이사가 창업한 적이 없어야 돼. 아. 그다음에 대주주가 또 그게 그런 다른 법인의 대주주면 안 돼. 근데 아. 지금 저희는 제가 벌써 회사를 막 7개까지 만들었잖아요. 네네. 창업한 경험이 너무 많고 저희 회사 이제 지분도 이제 우리 그 모회사 쪽에 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창업 기준에 들어가지가 않아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팁스를 받으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네. 3억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그래서 뭐 한 3% 5% 지분 주고 3억을 투자 받지만 실제로 10억을 더 받으니까 밸류가 엄청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창업 기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해외에 있는 회사와 나의 회사의 기술적 가치를 갖고 제 나름대로 밸류를 생각한 거랑 일반 또 업체가 생각하는 것도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지. 처음부터 들어가기 검증된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 뭐 하이브랜드랑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는 그냥 작게 들어오니 내가 이제 밸류가 너무 낮게 낮은 것 같고 높자니 그들은 검증할 게 없고. 그래서 네. 현재는 뭐 다시 버섯 열심히 농사져서 팔아갖고 R&D 비용을 작년에도 한 7, 8억 썼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한 15억 정도 썼나 봐요. 이거 미국 R&D 하는데. 야, 엄청난 열정입니다. 정말 이거는 직접 버섯 농사 지으신 이익금으로 네. 다 투자해가지고 지금 버섯 가죽을 만들고 계시는 건데요. 이게 창업한 적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 자금을 안 준다는 게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대표님처럼 회사 운영하다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그렇네요, 이건. 근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계속 안 좋다는 말만 나오는데 투자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직접 농사를 지으시면서 직접 이제 연구비를 확보해서 하고 계시는 거지만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최근에 또 강도 실험을 되게 저희가 지금 한 10톤 정도 되는 걸만 핫프레스를 했는데 네. 한 300톤 정도 되는 거를 눌러봤더니 또 좋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 핫프레스 기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PR이라고 가죽을 이렇게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어요. 네네. 그런 기계. 지금 이게 생물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잘하는데 덜 잘하는 데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상품이 되려면 균일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PR하는 기계, 그다음에 태고라고 이제 가교를 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드럼 같은 거 네. 올해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양산을 위한 기본적인 세팅이 좀 상반기에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품질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야. 아까 넓이는 얼마, 네. 두께는 얼마, 강도는 얼마, 색상은 뭐 이렇게 돼서 이제 하반기에 판매할 계획이고 박람회는 이제 3월에 도쿄 패션 박람회 네. 그리고 7월에 파리 프리미어레 비정 이거 나오고 10월에 이제 국내 서울 PIS 요 정도 좀 잡아서 좀 뭐 이렇게 검증 뭐 내지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올해 저희도 하반기에는 팔자 뭐 이러고 있어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기후위기 극복에도 큰 어떤 분기점이 되는 일이니까 버섯 가죽이. 그리고 정말 생산 도구를 갖추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네요. 들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중고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러게요. 이게 좀 일찍 시작했으면 국내 이제 업체들께 좀 있었을 텐데 네. 국내 이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다 중고 처분이 되고 해외로 팔려나가서 없는 팔려나가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이제 뭐 그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게 연구가 저는 막 연구소에서 전문 연구원들이 막 모여서 연구해야 이게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대표님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닐 테고 직원들이 같이 하나 아니면 연구원들을 또 뽑으셨나요? 지금 뭐 내국인 연구원은 이제 2명이 있고 네. 그다음 외국인들이 한 3명도 받쳐주고 예. 그래서 이제 실행하는 조직, 생각하는 조직이 따로 있는 거고 예. 저희가 열심히 토의해요. 열심히 왜일까. 그래 요즘은 그래서 또 이걸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거든요. 이제 예. 그 전자현미경으로 봐서 이 구조도 보고 왜 이게 결합이 됐을까 안 됐을까 해갖고 계속 뭐 토론 뭐 이렇게 돼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예. 부족한 연구비, 부족한 생산 기기 모든 거를 그냥 인력으로 지금 네, 몸으로 따는 거죠. 개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지금 다 메꾸고 계신데요. 처음 농사 지을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처음에 버섯농사 처음 지을 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균이 안 보이니까 네. 그거 아는데 정말 오랜 세월 걸렸는데 예. 이거 그래서 빨리 온 거죠. 그동안 경험치가 있어서.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 재밌는 얘기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종혜 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대표님. 공정 과정을 들어보니 악어 빼기 비쌀 수밖에 없겠네요. 버섯 가죽의 공정 과정을 천연으로 전환한다면 이것도 비용이 들 텐데 가격이 악어보단 좀 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당연히 악어보다 싸죠. 소가죽보단 서너 배 비싸고 네. 악어 가죽보다 한참 싸고 저희는 미래에 이제 소가죽보다 싸게 만들자가 이제 목표고 그렇죠. 한종혜님 악어보다 싸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면은 네, 저도 이거는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서 갖고 싶어요. 이런 버섯 가죽이 지금 이런 모양인데요. 제가 그 대표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 버섯 농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귀촌 생각하면서 버섯 농사가 그래도 밭농사, 논농사보다는 편하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산을 사서 버섯을 재배해 볼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버섯 농사 하려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아마 귀농 1순위 작목이 아마 표고버섯이었을 표고버섯.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그 주산지가 있는데 네. 제가 어제도 거기 있는 농민들하고 술 먹었는데 한 5년 전에 한 400, 500 농가 된 농가가 지금 한 150을 줄었어요. 정말요? 네. 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수입이 돼요. 양송이 버섯, 표고버섯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좀 비싸면 들어오니까 옛날처럼 가격이 올라가질 않아. 두 번째가 이제 이게 한번 실패를 하면요. 네. 100평 한 동 채우는데 2,500만 들거든요. 근데 오이 같은 경우 한 동 200평 100평짜리 농장 채우는데 한 50만 100만 원이면 되거든요. 네. 종잣값이. 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 뭐 그냥 그러니까요. 매몰 비용이 예, 엄청나네요. 양송이 같은 경우도 60평 채우는데 음. 거의 뭐 1,000에서 수입해 주면 2,500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버섯은 그 투자비도 많이 들고 네. 거기 안에 들어간 재료비도 많이 들고 네. 가격이 이제 또 외부에서 수입이 돼서 되니까? 가격이 지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병재배하는 새송이, 팽이, 느타리 농장들도 네. 아마 5년 대비 30% 줄었을 거예요 인구가. 지금 뭐 이 버섯 자체는 그러니까 제가 가죽 벌써 5년 가공으로 전부터 뛰어드시는. 뭔가 이 시설을 갖고 돌파구가 없을까 해서 계속 연구하다가 지금 온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뭐 좋았으면 딴 짓 안 하죠. 근데 저희가 버섯 정말 좋아하고 지금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먹는데도 네. 수입이 되니까 네네. 가격이 지지가 안 된다. 네. 그러면 이 버섯 가죽을 이제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시고 결국 막 나중에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에서도 이걸로 만들고 프랑스에서도 만들고 막 이러면 대표님이 성공하시면은 지금 그렇게 침체돼 있는 버섯 농가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일 아닐까요? 그쵸. 아니면 어떻게? 지금 여기 그 좋은 모델이 에코베이티브 디자인인데 에코베이티브요. 이 사람들 특허가 한
한 50개, 60개 돼요. 아, 이 특허를 갖고 옹기종기 그 기술을 보호하고 네. 이거를 이제 농가들이랑 기술 제휴를 해요. 아, 라이선스 계약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농가들한테 이걸 받아서 음, 이걸 가공하거나 아니면 매출액 얼마 받거나 이런 모델을 하거든요. 네. 저희도 지금 특허에 좀 신경 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걸 공장을 새로 질 필요 없잖아요. 기존 농가들 쓰면 돼요. 아까 약간 생물학적 공정하고 화학적 공정 나눈다 그랬잖아요. 네. 생물학적 공정들은 이제 일반 농가들한테 이제 아웃소싱을 줘서 하면 되니까. 균체 배양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 매트하고 후가공만 저희가 하면 빠른 시간에 돈을 덜 들이고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농가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겠죠. 서로가 윈윈이네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래요. 그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막 알면 하고 싶은데 정부나 지자체 관계자들,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버섯 가죽 연구 개발하시면서 느끼신 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아 이게 다들 보면 워하고 대단하게 하고 사실 산업자원부도 작년에 이거 관련 500억의 그 R&D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아, 네. 그리고 또 농림부에서는 폐배지를 가지고 버려지는 폐배지 가지고 가죽을 만들어 보자고 지원서를 냈는데 네. 저보다 더 훌륭한 업체가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네. 또 이번에 또 수출을 좀 나가보겠다고 이번에 또 수출 지원 사업을 했는데 또 떨어졌어. 수출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에코웨이티브보다 더 강도 있는 버섯 가죽을 만들었는데요. 이거 알리기가 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죠. 네. 산자부에 이제 NET 신기술 인증 신청 들어가거든요. 예. 이게 좀 잘 돼서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차피 TRL 이 실력으로 보면 거의 9단계 정도 된 거거든요. 거의 네. 상업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 양산 단계 필요하니까 좀 이번에 NET 인증 좀 받고 어떤 뭐 이 산업은행이 됐든 어디든 좀 정책적을 받아서 아까 후가공 공정을 좀 제대로 번듯하게 좀 잘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래서 그런 거 뭐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또 요동 왔으니까 아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패션 할 수 있는 이런 네. 업체에서 조금 이렇게 홍보될 수 있는 거에 새로운 시도들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네네네. 패션 업계는. 네네. 그래요. 구분응성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동물 가죽을 버섯 가죽으로 대체하는 노력. 임성혁 해리팜스 대표님이셨습니다. 바라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